갑시다. 28번. 중심이 y는 x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점을 지나는 원까지. 자, 중심이 일단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자마자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겠어?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이라고 해도 되잖아. 그치? 중심의 x좌표와 y좌표가 동일하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미지수가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잖아요. 거기에서 x좌표, y좌표를 각각 2,10 넣어주고요. 8,-2도 넣어주세요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연립하면 되잖아. 그럼 끝나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다른 방식도 있어. 근데 그것도 결국 똑같아. 뭐냐면 중심의 좌표가 a,a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니 두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두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근데 그게 결국 얘거든. 알았죠? 네. 그래서 사실 방법은 똑같습니다. 물론 미지수를 적게 잡아서 2,10까지 이르는 거리와 8,-2까지 이르는 거리를 r로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잡아버려? 그냥 둘이 같습니다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 아, 이게 아니지. a,a니까 요거지. 중심의 좌표를 a,a로 잡아서 요렇게 식을 세워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알았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a라는 미지수 하나 딱 찾고 시작을 하는 거지. 대신에 결국 뭘 찾아야 돼? 원방을 찾으려면 r 찾으러 가야 되거든. 알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원방을 찾을 때. 그래서 지금 쟤는 중심의 좌표 a와 반지름의 길이 r을 가지고 미지수 2개 잡아서 연립하는 형식의 풀이고, 얘는 뭐야? 중심의 좌표만 미지수를 잡은 다음에 그냥 거리와 거리가 같습니다 해서 a를 먼저 찾고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r은 추가로 구하겠다. 연립은 싫어. 차례를 한 번 더 계산할지언정. 뭐 이렇게 하는 풀이고. 둘 다 똑같은 풀이야. 둘 다 괜찮은 풀이에요. 알았죠? 그럼 요걸 쓴 김에 저 풀이는 저 풀이대로 냅두고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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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 다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0a 플러스 상수 얼마야? 104. 우변은 마이너스 16a 플러스 4a 상수항 얼마예요? 64, 4니까 68. 너희들이 이걸로 풀었나 보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마이너스 12 넘어갑니다. 플러스 12. 그럼 뭐야? 마이너스 12a. 우변으로 상수항 넘어가자. 68 마이너스 104 얼마예요? 36이냐? 그러면 a는 얼마예요? 3 나오겠네요. a가 3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해서 반지름 길이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1 더하기 49 루트 50 얼마예요? 5 루트 2가 되겠네. 일단 반지름 길이 찾았어. 근데 원방을 일단 찾았다는 얘기인데 뭘 물어보냐? 원에 대하여 x좌표가 4인 원 위에 있는 두 점에 대하여. 이거 현의 길이네. 그럼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쵸? 중심의 좌표 3,3 반지름의 길이 5 루트 2. 자, 그러면 이제 원이 어떻게 생긴다? x축과 일단 두 점에서 만난대. 맞나요? 아닌데. 그게 아닌데. x좌표가 4인이네. 아, 그러면 x가 그렇지. x가 4가 되는 중심이 3,3이니까 그거보단 좀 오른쪽에 있겠다. 그치? x는 4 해놓고 나서 만난 점을 각각 뭐라 잡았습니다? a와 b라 잡았습니다. 선분 ab의 길을 찾아주세요. 뭐 찾아주세요? 현의 길이 찾아주세요. 그러면 요 길이 얼마예요? 중심의 좌표가 3,3이니까 얼마예요? 1. 됐지요? 네.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 아까 얼마였지? 5 루트 2. 저희 사구나. 네. 자, 그러면 요거 길이 얼마입니다? 아, 빨간색이 없으니까 짜증나네. 7이다, 그치? 그럼 여기도 얼마? 7. 그럼 답은 얼마예요? 14가 되겠네. 됐지요? 오케이? 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얘도 어떻게 보면 현의 길이지. 알았지? 어렵네. 계속 갑니다. 조용히 하세요. 뭘 어려워. 이거? 이거는 대입해서 원방을 찾고 시작하는 거지. a와 r 찾고 시작하는 거지. 똑같아. 알았죠? 근데 얘네 원의 방정식을 찾는 건 아니니까 난 이걸로 풀었어. 알았죠? 네. 43번 갑시다. 매저번의 방정식? 자, 요거는 근데 지금 내접원의 방정식은 있잖아. 어떻게 푸는 거냐면 내접하는 원의 성질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트로 누가 나와야겠어? 외접원의 성질도 미리 알고 가자. 외접원에 대한 성질 혹은 외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삼각형을 일단 이렇게 그려볼까? 자, 외접원과 그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에 대한 얘기. 미쳤나봐. 거꾸로 그리고 앉았어. 요거다, 그치? 자, 외접하는 원의 성질, 외심의 성질은 뭐가 되죠? 작도하는 방법은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그렇게 구할 수도 있다. 원의 중심 정도는. 근데 일단 하고 갈까?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하면은 그게 바로 원의 중심이 돼요. 그림이 좀 많이 이상한데? 웃었어? 아닙니다. 아니다.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그럼 뭐가 돼요? 원의 중심이 돼요. 알았죠? 알았죠? 네. 예. 이게 작도하는 방법이기는 한데 성질은 뭐가 될까? 중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뭐 하게 됩니다? 일치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보통 원의 중심을 찾지. 외접원의 중심 혹은 외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할 때. 알았죠? 각 꼭지점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알았음? 오케이? A, B니까 식 두 개가 필요하잖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AB에 대한 식 하나.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AB에 대한 식 하나. 원래는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내접원 혹은 내심에 대한 얘기는 뭐가 기본 성질이냐면 삼각형이 원에 외접하고 있습니다. 삼각형 안에 내접하고 있는 원에 대한 얘기다. 그치? 성질이 뭐가 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반지름, 여기가 반지름, 여기가 반지름이 되니까 뭐예요? 요렇게 됩니다. 이등분 되는 건 절대로 아니야. 알았지? 예. 그게 아니고 작도하는 방법은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알았죠? 작도하는 방법은 각의 이등분선인데 너희들이 각의 이등분선 구할 수 있냐? 아니요. 아니지. 또는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 걸리지. 왜? 하나하나 구할 때마다 자취로 풀어야 되거든. 지난번에 했던 거. 그래서 너무 오래 걸려. 그게 아니야. 알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내접원의 중심을, 즉 내심을 찾느냐? 이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다라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찾는 겁니다. 알았음?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필요한 거지. 알았죠? 그러면 이 녀석의 원은 어떻게 찾아주냐면 딱 봐도 너무 오래 걸리지. 그림을 잘 한번 봐.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0, 1,0, 그 다음에 1보다 조금 큰 루트 3일 때. 맞니? 그 삼각형에 대하여 내접한다라고 했는데 그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치?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항상 이렇게 내접하게 됩니다. 중심은 항상 어디 위에 있어요? Y축 위에 있겠네요. 맞나요? 오케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갖는 성질.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습니다 라고 할 거지. 알았니? 그럼 중심의 좌표 일단 센터 몇 콤마 몇으로 잡자? 0,A라고 잡아볼까? 오케이?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됩니다? A가 됩니다. 그럼 너희들은 뭐? 요 길이들도 전부 다 A가 됩니다 라고 잡아주면 되겠네. 맞니? 예. 예.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중심 0,A로부터의 거리가 A가 되도록 잡아주면 끝나겠다. 그치? 맞냐? 아니야? 아니야? 네. 자, 얘는 1,0을 지납니다. 0,√3을 지납니다. 직선의 방정식 구해볼까요? 기울기부터 찾아봅시다. x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값은 √3만큼 감소합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3에 x, y절편이 √3으로 나와 있다, 그치? 그럼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게 사실 제일 편하겠네. 중딩 때처럼. 맞지요? 그럼 여기서부터 0,a까지 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일반형으로 고쳐줍시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0,0까지 거리를 찾으러 가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럼 거리 얼마예요? x 개수 제곱 3, y 개수 제곱 1. 왜 0,0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다. 그러면 0 넣어주면 0. √3 마이너스 √3. A. 동작 그만. 아, 0,a까지잖아. 뭐 하냐, 나 지금. 왜 이러지, 오늘? 많이 부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더워요, 지금. 아, 스트레스 받아. 조용히 하세요, 윤도현 씨.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다?
a가 됩니다. 맞죠? 그럼 넘어오면 절대값의 a-루트 3은 얼마예요? 2a가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로 풀어주면 되겠네. 하나는 a가 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하면서. 근데 a는 누가 봐도 루트 3보다 작지 않냐? 그럼 당연히 음수지. 그럼 굳이 이걸 두 개로 따지고 있으면 바보 멍청이죠. 그치 도현아? 는 뭐예요? 그럼 a는 뭐예요? 넘어가서 3a 나누니까 3분의 루트 3이 되겠네. 되었니?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 얼마? 3분의 루트 3. 중심의 좌표 얼마? 0,3분의 루트 3. 그럼 내저분의 방정식 구하는 거는 뭐 끝났네. 됐지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몇 번? 3이 탄젠트 30이었나요? 40이었나요? 45. 50은 좀 아닌 거. 45가 1이지? 30 아니야? 외워라. 알았지? 그럴 때, 야, 중딩 거 나왔을 때 내가 보통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였더라? 라고 헷갈림이잖아. 그때 너희들이 한번 직접 찾아서 보면은 너희들 게 돼. 근데 내가 말하잖아. 또 너희들 거 안 돼. 찾아봐. 그게 나. 알았죠? 탄젠트 표 자체를 이따 찾아봐. 알았죠? 오케이? 내가 100번 설명을 하면 있잖아. 100번 다 내 거야. 니네 게 아니라. 알았냐? 네. 계속 가자. 중심이 3x 플러스 2y는 10 위에 있고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합시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자. 일단 풀이 방법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도현아, 내가 뭐라고 했었는지는 기억해야지. x축, y축에 접하면 일단 뭐부터 판단하세요라고 했었어. 진점 4분면 몇 사분면에 위치하면서 접하는지를 먼저 찾으라고 했잖아. 그 말은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네. 1사분면, 3사분면에 있어서 xy 좌표, 중심의 xy 좌표가 같은지, 2사분면, 4사분면에 있어서 중심의 xy 좌표가 다른지, 그거에 따라 원방을 다르게 잡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부터 판단을 하라 그랬어. 맞아? 네. 그리고 나서 중심이 저 녀석 위에 있다라고 하잖아. 그럼 저 중심이 왜, 아니 그거는 맞는데 일단 중심이 위에 있다고 하잖아. 원래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저런 직선 위에 있는 거 실제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거 안 준다. 두 개 다 찾으세요야. 3x 더하기 2y 는 10이라는 직선을 일단 그림으로 간단하게라도 나타내봐. x 절편은 어디예요? X절편 3분의 10이겠다, 그치? y 절편은 얼마예요? 0,5겠다, 그치? 맞아? 그리고 나서 직선을 그려보자. 그때 직선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러면 너희들은 중심은 어디 위에 있어야 되냐면 y는 x 위에 있거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야 x절편, y절편이 똑같이 그려지지. 맞냐? 자, 근데 중심이 노란색 선 위에 있대. 그럼 결국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되는 거지. 알았죠? 원래는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하는 거야. 있어 봐. 내가 설명을 하잖아. 저게 없다고 했잖아. 그래요? 내가 예. 학교 시험에 저걸 안 준다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찾아야 된다고. 그게 아니면 지금 그냥 너희들은 그림 그릴 생각 해야 안 해?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그걸 알려주는 거라고 했잖아. 내가 처음에 분명히. 예. 맞아 아니야? 왜 그걸 안 들어 이 새끼야? 저 못 들었어요. 자, 원의 중심이 1,3이 있다고 안 준다고 학교 시험은. 그걸 찾는 게 우선이라고. 근데 지금처럼 지금 중심이 직선 위에 있으면 이렇게 그림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가는 거야. 만약에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면 몇 콤마 몇? a 콤마 a. 만약에 중심이 여기 있다면 몇 콤마 몇? a 콤마 마이너스 a. 알았죠? 마이너스 a 콤마 a 해도 상관없어. 그냥 부호를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가 돼요? a 또는 마이너스 a. 그치? 지금은 둘 다 a가 될 거야. 어찌됐건 원방을 세울 수 있잖아. 됐지요? 그리고 나서 직선에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그림 자체가 필요 없는 문제예요. 왜? 1사분면 위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1사분면에 있으면 필기야, 너 수업할 때 눈 안 떠 임마? 피곤한 거랑 네가 일부러 눈 감고 있는 거랑 다르지 않나? 저 진짜 피곤해가지고. 자, 중심이 1사분면 위에 있으면 원의 중심을 몇 콤마 몇으로 잡아주세요? 당연히 a, a로 잡고 반지름은 뭐라고 잡아주면 돼? a라고 잡아주면 되겠다, 그치? 그거에 의해서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x-a의 제곱에 더하기 y-a의 제곱은 얼마예요? a의 제곱입니다. 근데 그 a들이 어떤 걸 만족한다? 얘를 만족한다. 그치? 3a 더하기 2a는 얼마예요? 10. 그러면 5a가 10이니까 a는 얼마다? 2. 그러면 원방 자체가 완성된 거잖아. 그치? 끝났잖아. 따라서 답은 뭐야? x-2의 제곱에 더하기 y-2의 제곱은 얼마예요? 4.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도현이 알겠냐? 네. 한 번 더 해보자. 46번 말고 47번도. 자, 처음에 제공하거나 하는 것들이 살짝 달라질 수는 있어. 근데 xy축에 동시에 접하게 되면 뭐예요? 중심의 x좌표와 y좌표가 일치한다라는 사실은 변동이 없다. 그럼 47번으로 가보자.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어요? 아냐, 모르냐? 몰라요. 모르면 뭐 해봐야 돼? 그림을 그려봐야지. x제곱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곡선을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그러면 중심이 이 위에 있으면 여기에서 y는 x라던가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봤을 때 전부 다 4개의 사분면 전부 다 뭐 하게 되네? 다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와 만난다. 그치? 그럼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고 아이고 요렇게도 존재하고 여기에서도 존재합니다. 맞나요? 원은 총 몇 개가 나옵니다? 4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뭐 해줘야 돼? 반지름을 구해서 더 해줘야지. 맞니?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원방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때 방법은 오른쪽 2개는 다르지만 서로 다르지만 얘랑 얘는 동일할 거고 얘랑 얘도 동일할 거니까 결국 우리는 어디 것만 찾아주면 되겠네. 1사분면과 4사분면 거는 찾아줘야지. 그래서 첫 번째 중심의 좌표가 만약에 a,a라면 두 번째 중심의 좌표가 a,-a라면 됐죠? 그럼 원방은 뭐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a의 제곱입니다 해도 되고 됐죠? 근데 원방을 찾는다고 해서 뭔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점이 어디 위에 있다? 저 위에 있습니다. a는 a제곱 마이너스 6 또는 마이너스 a는 a제곱 마이너스 6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y는 x와 얘를 연립 y는 마이너스 x와 저 곡선을 연립해도 상관없어. 알았죠? 그래서 아무튼 이걸 만족하는 a를 찾으러 가보자. 아 주황색이니까 마음에 안 드네. 는 0 이게 주황색이 빨간색이라고 생각해라. 알았지? 아무튼 뭐 2, 마이너스 3 a는 뭐가 나옵니다? 3.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잡은 a는 1사분면에 있으니까 a는 양수거든. 그래서 a는 누구라고 생각하자? 3이라고 생각하자. 넓이 얼마예요? 9파이. 그러면 이놈에 의해서 누구도 왼쪽에 있는 녀석도 넓이는 9파이. 두 번째 얘에 만족하는 거 찾으러 가보자. a제곱에 플러스 a-6은 얼마예요? 2와 3 인수분 해주면 a는 뭐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4사분면을 잡았으니 a는 얼마? 어떤 수? 양수라고 일단 잡아보자. 자, 그러면 a는 얼마예요? 2. 그럼 넓이 얼마예요? 4파이. 그 놈에 의해서 얘도 얼마예요? 그럼 답은 얼마야? 26파이가 되겠네. 됐니? 그래서 M4, N은 26, 답은 30. 됐죠? 갑시다 계속. 50번 갑시다. 어떻게 한 건지 알겠지, 도현아? 일단 그래서 그림이나 뭐 식을 통해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어디에 접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 그림 그리란 얘기야, 결국. 알았죠? 그 다음 50번? 50번. 요 문제 안 그래도 내가 중요하다 얘기했었는데 결국 나온다, 그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A라는 점 0,3, B라는 점 4,0에 대하여 사각형 APBQ가 평사가 되도록 Q를 잡았대. 그럼 평행 사변형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각선이 서로서를 이등분한다. 즉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들의 중점이 일치합니다. 뭐 이렇게 잡는 거다. 그치? 됐지요? 그러면
지금 얘가 4,0이니까 얘는 0,3이니까 혹시 필요한지 모르니까 찾아놓고 가자. 중점이 얼마야? 뭐 2,2분의 3 또는 둘이 더한 게 이 둘이 더한 거랑 같아지면 됩니다. 뭐 이렇게 잡으면 되고. 됐지요? A, B의 중점을 M이라고 일단 잡았대. 얘는 일단 M의 좌표 구하자네. 그럼 뭐야? 아까 내가 했던 거 2,2분의 3 먼저 찾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평사 성질을 이용해서 PQ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보세요. 자, PQ의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 PQ라는 녀석의 길이가 가장 멀고 가장 짧아져야 되는데 Q의 위치가 내 마음대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 P에 의해서 Q는 결정이 되고 그 둘이 연결을 하게 되면 결국 항상 뭘 지나게 되네? M이라는 걸 지나게 되네. 그럼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이 문제는 어떻게 풀게 되는 거냐면 M이라는 좌표 2,2분의 3에서부터 어디까지? 원의 중심까지 연결했을 P가 때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P가. P가 원 위를 동그랗게. 그러면은 닥터 스트레인지 하는 거야? 그러면 뭐 사각형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요? P가 여기로 오면은 중점이 여기가 되니까 Q는 여기 왔을 거고 그러면 사각형은 요렇게 그려지는 거지. P가 여기 있으면은 요 중점이 맞은편에 여기 존재하도록 그려주면은 요렇게 사각형이 그려지는 거고 형사.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원위의 점 맞은편에 여기에 Q가 존재하도록 하면서 사각형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왜 고민인 거지? 근데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굳이 평사를 왜 생각을 해? 평사를 만족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M을 기준으로 P의 반대편에 있으면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고 넘어갈 줄 알아야지. 그림으로 이해가 안 된다면은 왜 멈추고 있냐? 여기가 M이잖아. A, B의 중점. 네. 그럼 P와 Q의 중점에도 뭐가 존재하겠어? M이 존재합니다라고 했잖아. 네. 그놈에서 움직이면 평사가 되도록은 만족을 했습니다로 넘어갈 줄 알아야지. 알았죠? 예. 그러면 일단 아무튼 얘는 몇 콤마 몇? 2,2분의 3이에요. 됐죠? 그러고 나서 뭐 해주세요? PQ라는 길이의 최대 최소야. 근데 PQ의 길이는 항상 PMQ의 길이의 합인데 그 길이 똑같으니까 결국 너희들은 뭐만 생각하면 돼? 그림에서 PM의 길이의 최대 최소 문제라고 판단을 해줄 줄 알아야지. 그러면 P라는 점은 어디 위에 있다고? 원 위에. 그럼 결국 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한 점 M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문제란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뭐야? 원의 중심 지나도록 그어버리고 여기 P가 놓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 여기 P가 놓일 때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끝나죠? 됐죠?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2,2분의 루트 3까지의 거리 얼마야? 루트 4 더하기 4분의 9 얼마지? 루트 4분의 25야? 2분의 5. 그럼 2분의 5가 되겠네. 2분의 5에서 반지름의 길이 1을 더하면 최대 빼면 최소. 알았죠? 그럼 최대값은 얼마예요? 2분의 7. 최소값은 얼마예요? 2분의 3 되겠네요. 됐죠? 그 녀석을 구하세요. 끝. 됐음? 오케이? 갑시다. 56번?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2,3을 지날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까지. 이거 58번인데. 깜짝이야. 놀래라. 뭔 소리를 지르나 했네. 나 방금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거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쌤이 쌤 이러길래 나 겁나 놀랬네. 이거예요? 그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어. 갑자기 삐 소리가 왜 나지 하고 졸라 놀랬네. 그래요. 너무 졸려. 자,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B가 2대 1인 점 P에 대하여까지. 여기만 보면 P는 뭘 그리고 있네요? 원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어떤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 됐죠? 요거 잘들 봐라. 요 문제랑 함께 또 하나의 활용 문제가 또 있다. 자, 여기서 점 P의 자취를 구하라고 하면은
만약에 서술형이 나온다면은 우성아 너 책 안 꺼내? 제 갑자기 없어요. 자,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2대1인 점 P에 대하여 에서 점 P의 자취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뭐야? 당연히 서술형 문제로 나왔을 때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일 거야. 근데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니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는 문제고 서술형이라면 이 문제를 그렇게 내기 힘들어져. 자취를 너희들이 구해나가는 게 아니라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이용을 해야 돼. 즉 원을 빨리빨리 찾아줘야 됩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바로 뭐 하라고 할게? 내분점의 좌표와 외분점의 좌표를 바로 찾아볼게요. 그러면 2대1로 내분하는 점 3분의 2b를 더해주세요. 그 다음에 x좌표를 끝점, 시작점 순서로 곱해주세요. 그 다음에 2b를 더해주세요. 분자도 2b를 더해주세요. y좌표를 끝점, 시작점 순서로 곱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얼마가 나오죠? 1,1. 1,1이지? 네. 됐죠? 두 번째, 외분점의 좌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보자. 2b를 빼세요. 2b를 빼세요. 곱한 순서는 끝점, 시작점 순서로 곱해주면 됩니다. y좌표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나서 뭐 해줘? 일단 외분점의 좌표 완성 짓자. 4 더하기 1이니까 5, 1. 또 1이야? 요거다,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두 개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니까 중점의 좌표가 곧 뭐가 될 거다?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될 거야. 중심의 좌표 얼마? 3,1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 뭐 찾아주면 되겠네? 반지름을 찾아주면 얼마예요? 2가 됩니다. y좌표가 일정하니까 당연히 요 위에 있는 거고, 그치? 그러면 요 x좌표끼리 뺀 게 반지름 길이가 되겠다, 그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일단 원의 방정식을 일단 찾았고 그림도 그릴 줄 알아. 그럼 이제 그림으로 접근을 하세요. 제일 처음에 뭐가 주어져 있었냐면 마이너스 1,1이에요. 어서 들어오셈. 그 다음에 2,1이에요. 요 점과 요 점이 현재 A랑 B였는데 내분점, 외분점을 구해가지고 1,1과 3,1이 지름의 양 끝점입니다 라는 걸 알았으니 원은 현재 1억... 잠깐만, 반지름이 2라고? 5. 외분점이 5,1이구나. 깜짝이야. 중심이 3,1이구나. 놀래라. 4, 5. 내분점,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을 하는 이런 원이 그려졌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다? PAB. P가 어디 위에 있어? 요 위에 있거든. 그때 각의 최대 최소. P가 만약에 여기 놓이게 되면 PAB란 각은 이거고 P가 만약에 이런 데 놓이게 되면 PAB는 이걸 말하게 됩니다. 맞나요? 네. 그 각이 가장 커지는 순간 언제겠어? 접하는 순간이 되겠지. 알았죠? 예. 그때가 가장 각이 커질 때야. 그 각의 크기를 찾아주세요. 뭐 하세요? 직각삼각형으로 가라는 얘기지. 반지름의 길이 얼마? 여기 길이 얼마? 1대 루트 3대 2겠지. AP의 길이는 얼마? 2루트 3. 근데 거기서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각 AP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거 맞네. 그럼 만약에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하면 몇 도? 30도. 이렇게 되겠지. 됐죠? 오케이? 자, 근데 이거 응용 버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면 지금 센 애는 뒤에 C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일단 아무튼 잘 써놔. 각의 크기의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 최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요게 이제 산술기야. 뭐야 이게? 아폴로니우스 원의 응용 버전 두 번째 거예요. 알았죠? 얘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 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봐. P는 어디에 놓이면 돼? 넓이. 넓이가 최대 최소일 때. 최대라고 해야지.
최대는 언제일까? A하고 중점하고 P 이렇게 A 중점 P가 90도 될 때. A 중점 P? 아, 중심? 아, 그렇지. 결국 원의 중심으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여기에 놓일 때가 넓이가 가장 클 때가 되고, 그러면 높이는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높이일 때가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게 두 번째 겁니다. 알았지? 잘 기억해둬라. 요 두 개의 문제는 서술형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희들한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자취를 구해봐가 아니라 이렇게 나온 문제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원인 거 알겠니? 라고 해서 빨리 원을 그리고 시작하라는 문제예요. 알았죠? 오케이? 두 가지 유형 잘 기억해놔. 각의 크기의 최대, 삼각형 넓이의 최대. 알았죠? 61번으로 가보자. 근데 왜 서술형 없지? 이번엔 없대. 서술형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 61번 갑시다. 자, 마지막 유형 있네요. 공통현의 길이라는 유형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지금 나 뭐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중등 수학이 굉장히 안 돼 있는 겁니다, 민규야. 알았죠? 중등 수학에서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했었잖아. 두 가지 유형, 뭐? 현의 길이, 접선의 길이. 그 중에서 일단 현의 길이에 대한데요.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걸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현의 길이 구하는 방식 자체가 뭐였냐면, 현이 주어지면, 여기서 현의 길이라 부르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우리는 현의 길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녀석의 길이를 찾아주기 위해서 중등 과정에서는 뭐라고 주어졌었냐면, 반지름의 길이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수직과 이등분선 둘 중에 하나를 줘. 알았죠? 뭔가 하나를 줬을 때 그 길이를 일단 주거든, 중딩 때는. 그 말을 기억해야지. 내가 써주는 게 끝이 아니라 그랬지. 말로 하는 걸 잘 들어놔. 이해를 해놔야 돼. 근데 그때 중학교 때는 뭘 물어보고 싶은 거였냐면, 결국 이게 이등분선 그으면 수직인 거 너 알고 있어? 그걸 묻고 싶었던 것 뿐이야. 그래서 네, 알고 있어요 해서 수직인 걸 찾으면, 그러면은 R과 D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얘를 찾을 거고, 그 길이가 같아지니까 2배 해주면 답이 됩니다. 이게 중학교 문제라고. 알았죠? 또는 수직이다 라고 해서 길이를 딱 주면 그게 2등분합니다 라는 성질을 너희들이 알고 있냐? 그거 묻고 싶은 거라고 했었잖아. 근데 고등학교로 넘어오면 그걸 물어보면 안 되지. 그건 이미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묻고 싶은 거는 너네 저거 기억하지? 그러면 이제는 R과 D를 안 줄 거니까 너희들이 R을 구해봐 라는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먼저 몇 번을 잠깐 하고 올 거냐면 1169번으로 갔다가 오자. 그걸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1169번, 이게 쌤이 순서를 거꾸로 해놨어. 1169번, 직선과 원의 두 교점을 AB라고 할 때 AB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우선 이거 봐. 너 연습장에도 꺼내 임마, 미친놈아. 수업을 들을 생각이 있으면 뭘 쓸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원이 있습니다. 직선이 있어요. 오늘 그림 쩐다, 그치? 그때 교점을 A와 B라고 할 때 AB 사이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다 그치? 현의 길이를 나는 구하고 싶어. 그런데 중학교 때처럼 R과 D를 안 줬으니 R과 D를 너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맞나요?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니? 원의 방정식에서 반지름의 길이인 3과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의 좌표를 찾아주면, 그러면 뭐 해줄 수 있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D를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수직인 선, 수직인 거리를 구한 거니까 2등분 될 거다라고 하는 거지. 그게 이 고등학교 현의 길이 문제예요. 민규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뭐 해보자? D를 구해보자. 뭐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x-y 플러스 3은 0이라 주어져 있습니다. 맞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거리를 찾아봅시다. 루트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도 제곱 분의 마이너스 2,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결국 뭐가 나와요? 루트 2분의 1 혹은 2분의 루트 2가 나온다. 그치? 됐니?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3에서 제 제곱 2분의 1을 빼주면 얼마예요? 3이 아니라 9에서 얼마지? 2분의 17? 네. 그게 뭐가 나왔어? 와, 씨, 지저분해라. 요게 나왔다, 그치? 그럼 그거 몇 배 해주면 됩니다? 2배. 답은 뭐예요? 루트 34요. 왜요? 2배니까. 2배 했다고! 그니까요. 2배! 곱하기 1을 하면 되잖아. 곱하기 하면 약분하면 루트 2만 남잖아. 루트 4니까. 오 추워. 됐죠? 예. 그게 답입니다. 루트 34. 민규 알겠어? 자, 근데 이 문제와 방금 앞에 문제의 차이는 뭐야? 방금 앞에 문제 뭐? 공통현의 길이 문제랑의 차이가 뭐야? 지금은 뭘 줬어? 직방을 준 거잖아. 그치? 맞아? 근데 앞에 문제 유형 몇 번? 60, 지워버렸네. 60 몇 번이었지? 61번? 61번 문제는 그걸 안 준 상태고요. 뭐가 나와 있냐면 한 원과 다른 한 원에 대하여 두 원이 만나서 생기는 점에 대한 이 거리를 구하세요라는 얘기야. 그때 한 원을 지우고 바라보면 방금 문제랑 똑같은 거라고. 근데 이 노란색 직선을 안 주니까 너희들이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방법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지?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방정선은 뭐야? 이것도 만약에 AB라고 했을 때 AB의 길이를 구하세요라면 그 문제랑 똑같아. 공통현만 구해주면. 알았죠? 근데 지금 문제는 거기서 한 번 더 나갔을 뿐이지. 그지? 그지? 예. 그지? 자, 가자. 다시 원 그리고. 자, 뭘 구하래요? 요 원의 중심이 O. 요 원의 중심이 O'이라고 했다. 그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뭐 하냐 너 지금 자네. 요거를 넓이를 구하세요입니다. 맞죠? 필기에 정신이 팔려서 필기? 너 필기한테 정신이 팔렸냐? 필기에 정신이 팔려서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지. 미친 자야. 됐죠? 자, 그래서 아무튼 노란색 길이를 구했다면 그 녀석을 뭐 해요? 밑변으로 사용해주면 되잖아. 그리고 높이는요? 아까 했잖아. 직선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아까 이거 구할 때 나오는 거라고. 알았죠? 자, 계속 간다. 그럼 이거는 어차피 O'부터 요 노란 직선까지 거리가 필요하니까 왼쪽 원 하지 말고 오른쪽 원으로 가자. 그리고 벤즈름 얼마예요? 2예요. 자, 그럼 뭐야? 노란색 길이, 밑변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필요한데 거리를 구해야지. 그러려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요 녀석부터 찾고 갑시다. 뭐 해주시면 돼요? 두 원을 빼주면 된다. 맞니? 여기서 얘를 뺍시다. x는 없어요. y는 2y. 뺐어요. 상수는 뭐야? y는 0이야? y는 0이면 뭐네? x축이겠지. x축이다. 그치? 그럼 x축으로부터 어떤 점까지 거리는 결국 y좌표가 거리를 나타낸다. 그치? 거리 얼마가 되겠어요? 1 되겠네. 1. y좌표. 그러면 요 길이 찾을 수 있다. 그치? 뭐냐? 루트 3? 그럼 밑변 길이 얼마예요? 2 루트 3. 그럼 답은 요거 높이, 요거 밑변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1 약분 얼마예요? 루트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니? 오케이. 자, 62번 하나 더 하고 일단 숙제 풀이는 마칠게요.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를 먼저 2 루트 6이라고 줬어. 아, 그러면 공통현의 길이. 그냥 일단 공통인이란 말 빼면 현의 길이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치? 뭐 피타고라스 들어가든 또는 중학교 때 한 것처럼 뭐 해주세요? 원을 그리면서 가. 알았지? 한 원이 있어요. 다른 원이 있어요. 둘이 뭐 해주세요? 공통현을 찾아주세요.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은 뭐예요? 두 원을 빼는 겁니다. 앞에 원에서 뒤에 원을 빼자. 뭐야? 4x 플러스 4y에 마이너스 k 플러스 6은 0이에요. 거기서부터 여기 중심까지의 거리로 가자. 중심은 뭘로 갈까? 제로 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니야. 미쳤나봐. 여기로 가자. 굳이 미수가 있는 거 쓰면 힘들잖아. 1,1로 가자. 그렇지. 그럼 얘는 x-1의 제곱에 y-1의 제곱이 얼마예요? 8. 그러면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2루트. 한 대만 더 세게 때릴래? 2루트가 된다, 그치? 그리고 뭐? 요거 길이 찾자. 이건 길이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뭐예요? 루트 밑에 쓰자. 루트 16 더하기 16.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 분의 1,1을 대입해 주세요. 그러면 14 더하기 마이너스 k다, 그치? 됐죠? 4, 4, 6이니까 14 바로 갔다. 자, 그게 뭐가 됩니다? 요 녀석의 길이가 됩니다. 됐니? 그럼 이제 뭐 해주세요? 얘의 길이가 얼마예요?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하면 끝나겠다, 그렇지? 됐지? 오케이? 그렇게 졸리면 뒤에 가서 들어 차라리. 너무 졸리면. 괜찮아? 그래요.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뭐예요? 8은 6 더하기 예. 됐니? 계속 생각한다잉? 그럼 K 값 2개 나오겠지 뭐. 알았죠?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런 식으로. 되니? 예. 아닌가? 몰라. 아무튼 2개 나올 거야. 알았죠?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는 아니네. 됐죠? 그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바로 이어서 옆으로 넘어가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접선하기 전에 누구? 아까 그 현의 길에 하나만 더 하고 갈까? 졸라게 쉬우니까 1171번 하나 풀어보세요. 너희들도 나중에 근데 해외 주식은 함부로 덤빌 게 아니라서 일단 하나가 너무 비싸. 애플 말이 $380 이러고 있지. 한 주 사는데 뭐 4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뭐. 한국 거는 뭐 하나 산다고 해봤자 뭐 삼성전자쯤 돼야 아마 1, 20만 원쯤일 거야. 20만 원쯤인가 그럴 거야. 웬만한 주식들은 다 막 1, 2만 원, 3만 원 이러고 있는데 얘들은 하나 사면 테슬라 지금 하나 사는 한 주 사는데 160만 원, 170만 원이야. 떡락한 주식 하나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떡락한 주식 하나에 이제 좀 살까 생각 중이야. 너가? 장 워렌 버핏 하는 거야? 진 워렌 버핏 죽었잖아. 왜냐면 그 회사 잘 될 것 같아. 테슬라? 근데 테슬라는 나도 클 것 같기는 한데 불안하지. 근데 그치, 일확천금 같은 걸 노리려면 테슬라 같은 게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거 왜 고1들 데리고 이거 얘기해. 고3도 아니고. 근데 저기 애플, 마소, 페북 이런 아마존 이런 데 회사들은 너무 굵직하니까 적당하게 계속 올라갈 것 같은 지금의 1, 2, 3, 4, 5위 기업이고 테슬라는 그거에 비하면 급이 좀 많이 낮지.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에서는 1등이긴 했는데 전기차 시장 자체가 아직 너무 좁으니까. 그래서 나는 몰라. 내가 봤을 때는 괜찮기는 한데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다른 회사들도 대부분 다 떨어졌는데 코로나 때 유독 심하게 떨어진 게 한 5년 전 가격까지 떨어져 버린 게 테슬라라서. 테슬라 이게 계속 오르는데 전체적으로 오르는데 계속 어떻게 오르고 있냐면 테슬라는 기영이 머리야. 기영이 머리. 근데 코로나 때 왜 떨어졌어? 걔는 코로나 때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 그냥 시장 경제 자체가 불안했던 거지 뭐. 그래서 거의 다 떨어졌어. 다 떡락했었는데 얘는 좀 심했고. 아무튼 계속 갈게요. 71번.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것을 찾아보세요. 자, 뭡니다.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그 둘이 만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걸 찾아보세요. 도연아! 네? 있나 임마? 네. 졸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자, 봐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이거다.
이 두 점은 반드시 지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란 얘기는 어떻게 그리든 지금 내가 그린 이 노란색 현을 무조건 현으로 가지고 있지 않겠니? 무조건 현으로 가져야 되는데 원이 작아지려면 상대적으로 이 현이 가장 긴 게 되면 되겠네. 원 안에서 가장 긴 현은 누구야? 지름.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고, 그럼 이 문제는 원의 넓이니까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네. 아, 그 말은 뭐야? 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랑 똑같아져.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원의 중심 어디야? 0,0 반지름 얼마? 5.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합시다. 거리 얼마요? 이거지. 루트 1 더하기 4 루트 5분의 빵빵 5 절대값 얼마예요? 루트 5.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25에서 5를 빼면 20 루트 20이 되겠네요. 됐죠? 그게 뭐예요? 원의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알았음? 예, 그렇게 가는 거다. 아이고, 알았지?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몇 번을 풀어보냐면 하나 더 풀어볼까? 잠깐 쉴까? 벌써? 제발요. 맨날 요즘 4시에 자가지고 문제만 더 풀어주시죠. 야, 나보다 일찍 자잖아. 저희보다 늦게 일어나시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자, 잠깐 쉬었다 하자. 자, 얘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자, 봐봐. A와 B가 고정된 점들이다 보니 A, B는 항상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성분입니다. 맞죠? 건우야, 여기 봐볼래? 건우야? 지금 더 이상 푸는 건 의미 없다니까. 방향을 봐. 방향을 보라고, 건우야. 유건우, 네가 방향이 맞으면 똑같으면 성공인 거고 계산을 하고 있으면 지금 잘못된 풀이라고. 알았죠? 선분 AB의 길이는 일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AB의 중점에서 만약에 P를 연결을 하게 되면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뭐랑 같냐면 2배의 P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에요. 뭐야?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BM이라는 길이는 어차피 일정한 상수를 갖거든. 그러면 결국 얘가 최대가 되면 PM이 최대가 되는 거야. PM이 최대가 되면 여기가 되겠죠. 중심을 지나도록 끝. 알았어? 그래서 선분 PM의 최대값을 찾아서 대입하면 답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M이라는 점은 몇 콤마 몇? 뭐? 아니, 목소리 때문에 3,4고 이 길이는 5입니다. 반지름은 1입니다. 최대값은 얼마예요? 6이 되겠죠. 대입하면 답이야. 계산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에 36 더하기 BM은요 1 루트 2. 됐니? 제곱이잖아. 그래서 얼마예요? 76이 답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예. 오늘 알겠지? 예. 예. 갑시다, 계속. 나중에 내가 너희들한테 그거 나간다고 했잖아, 프린트. 그거 나가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지금처럼 그림 그리면서 푸는 문제들일 거야. 식으로만 주구장창 풀고 있는 센과는 조금 달라요, 실제 문제들은. 알았죠? 물론 고난도 문제들이 많다.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약간 정교함이 부족하거든요. 어떡하죠? 손가락을 자르세요. 약간 손가락이 진짜 안 좋아서 진짜 그게 문제예요. 진짜. 근데 그건 그래. 그림을 좀 잘 그릴 줄 아는 애들이 도형을 잘 풀기는 해. 왜냐면 그림을 이상하게 그리면 그 그림에 낚여, 지 그림에. 근데 진짜로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그럼 그림을 똑바로 그리세요. 아니 잘 그릴 수 참자. 너무 예술 감각이 자, 봐봐. 아, 예술 감각 같은 소리 하네. 예술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수학입니다. 예술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계속하자. 샷업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유형 13번으로 갑니다. 자, 뭐예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얘들아, 위치 관계가 뭐야? 결국 뭘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똑똑하구만. 그럼 원과 직선은 최대 몇 개의 점까지 만날 수 있겠어? 그렇지. 그래서 이거 쭉 정리를 해야 된다, 그치? 이거 했나? 아니요? 판별식 아니에요? 안 했지? 했나? 자, 일단 갈게요. 그래서 문제로 주긴 알았어요. 잠깐만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방금 민규가 얘기했던 것도 답이 돼. 뭐? 판별식. 근데 판별식은 가장 추천하지 않는 풀입니다. 일단은 봐봐.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면 위치 관계다 보니까 교점의 개수를 구하러 가면 되고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연립을 하고 싶은데 얘는 1차고 얘는 2차식인 걸 알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연립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1차가 2차 속에 쏙 들어가면 몇 차식이 돼? 2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래서 연립을 한 결과 뭐가 된다? 2차 방정식에 대하여 교점의 개수 문제는 실근의 개수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판별식으로 가면 되겠네 까지는 맞아.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하는 풀이가 첫 번째 풀이로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 알아는 둬야지. 왜? 서술형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너희들은 사실 관련 없어. 서술형에서 단 판별식을 이용하시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너희들이 판별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을 거야. 알았죠? 왜요? 원과 직선은 그림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쉽다라는 거를 너희들이 알고 있단 말이야. 그림 쩐다 오늘. 왜요? 미안. 자, 그럼 여기서는 뭐랑 뭐를 비교하러 가냐면 이거랑 이거 비교하러 갑니다. 누구랑 누구?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랑 누구? 벤주름. 그쵸? 벤주름. 그 둘이 비교했을 때 만약에 반지름이 더 크면 어떻게 됩니다? 두 점에서 만나거든요. 물론 판별식으로 했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둘이 같아지면 접한다라고 하거나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되겠지. 세 번째, 벤주름보다 D가 더 크면 만나지 않습니다. 교점은 0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를 비교하러 가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굳이 판별식을 써서 구하시오라고 하지 않는다면 D 찾고 R 찾으면 돼. 여기서 말하는 D는 뭐다, 건우야? 어떤 D?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어떤 점? 중심. 그렇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와 반지름 R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럼 거기서 빨간 게 없으니까 짜증나네 진짜. 이 피승원 진짜. 페플라. 수혜가 갈아먹은. 빨강의 핑짜리. 맞아. 발광이 좋게 이거 원래 주황색으로 딱 해야 되는 건데. 스트레스 받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얘를 바라봅니다. 이게 너희들은 내가 막 쓰는 것 같지만 색깔들이 다 머릿속에 그려져 있거든. 거의 항상 일치해요. 물론 빨리빨리 설명하느라 막 달라지긴 하는데 한 번씩은. 아무튼 요게 중요하지요. 이게 뭐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뭐 하러 갑니다? 접선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접선 지금 바로 이어서 설명할 건데 접선의 가장 기초에는 뭐가 있다? 결국 D는 R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선 공식 여러 가지 있는 거 알고 있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시험 때 머릿속이 깜깜해지는 애들 무조건 뭐 하나는 기억하세요? D는 R은 기억하세요. 나는 고등학교 때 공식 외우는 거 오지게 싫어했었어.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무조건 그냥 D는 R로 풀었어. 그게 내 고등학교 생활이에요. 근데 공식을 외우면 워낙 빠르니까 기왕이면 외우는 게 좋지. 너희들은 나보다 머리가 좋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그렇겠죠. 아니죠.
수학적 머리가 떨어질 뿐이지 외우는 머리는 나보다 좋지 않을까?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지워도 돼? 그래서 연립도 맞다. 근데 두 번째 풀이는 그림으로 비교하는 거고, 오, 그러면 이거 외워요. 두 점에서 만나면 R이 크다. 접하면은 D와 R은 같다. D와 R은 같다는 뭐 외우겠지만 D가 클 때 두 점에서 만난 거야, R이 클 때 두 점에서 만난 거야를 외우지 말고 문제 풀 때마다 그려. 그러면 한눈에 보여. 알았죠? 갑시다. 원의 접선. 원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입니다. 도현아, 네? 중심 어디예요? 0,2요. 벤주름은요? R. 그렇지. 자, 그때 첫 번째 접선은 있잖아. 수투에서도 미적분에서도 항상 딱 세 가지 주어집니다. 하나는 접점, 의 좌표,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 세 번째는 곡선 밖의 점. 지금은 원이라는 곡선을 다루니까 원 밖의 점이라고 하겠죠. 자, 원이 곡선이 지금 직선인가요? 네. 자, 그러면 가보자. 접점이 주어졌을 때 공식 기억하시는 분? 했었어요 저희 이거? 뭐라고? 그렇죠. x가 두 개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만 뿅 대입하세요. 그렇지, 똑똑하구만. y도 똑같이.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 기하에서 필요합니다. 알았죠? 기하. 쌤 수능 과목 뭐 골라요? 기하랑 미적분 둘 중에 하나겠죠, 이과는. 못 갔네요. 문과는 무조건 확통이죠. 고민이란 걸 할 필요 없이 확통이에요. 제일 쉬워. 이과는 괜히 확통 갔다가 점수 떨어지지 말고. 실수해서 점수 떨어진 게 아니라 애들이 잘 봐서 내에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 표준 점수. 이과 학동 가면 막 꽃동네 대학교 가던데. 진짜로. 쌤 꽃동네 대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아니. 오늘 뭐 기가 쌤이 막 설명하는데. 꽃동네? 진짜 있어 꽃동네 대. 아 진짜로? 곳이야? 봤어. 그거 본 것 같아. 예쁜 곳이야? 화원이야? 무슨? 어떻게 알아 그걸? 꽃동네 대학교가 뭐지? 진짜 대학교 이름이 학동 있는데 보려면 그런 데 간대요 막. 아무튼 이상한 학교를 가. 이과 충청북도에 있어요. 난 고구려대학교 진짜 한번 보고 싶어. 고려대학교. 그렇지. 발음 잘못하면 고려대학교가 되는 그. 갑시다. 구자 하나. 그렇지. 구자 하나 차이 나긴 나는데 뭐 대학의 급은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고구려. 아니 고려대학교 뭐 누가 가냐고. 사회 부적응자들. 실패자들. 갑시다. 기울기는 m. 기울기가 주어지면 공식 기억나는 사람 손. 손을 불러볼래요? MX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똑똑하구만. 자, 나는 이거 복잡해서 안 외웠었어. 근데 외워주세요. 어떻게 이걸 증명해요? 증명 과정에는 D는 R이야. D는 R을 이용해주면 이게 나와. 근데 D는 R을 써서 이게 나와서 거기다 다시 대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걸 그냥 쓰는 게 훨씬 빠르다 이 말이에요. 못 외우겠으면 D는 R 쓰면 돼. 얘를 대체하는 게 뭐야? D는 R이야. 얘를 대체하는 게 뭐야? D는 R이야. 근데 이게 더 빨라.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에요. 알았죠? 일단 외우려고 하되 정말 기억이 안 난다. 시험날 갑자기 까먹었어. 그러면 D는 R 쓰세요. 알았죠? 접선의 기초에는 뭐가 있다? 무조건 D는 R이 있다. 물론 이 공식을 증명하는 데는 D는 R이 아니라 더 다른 공식을 쓰긴 쓰는데 일단 그거는 무시하고. 알았죠? 알았냐고? 응! 가자. 얘는 왜 이렇게 되죠? D는 R 써봐. 원이 있어. 센터 지금 어디로 잡았어? 빵빵. 벤주름 얼마예요? R. 근데 접한대. 뭐가? 기울기 M짜리가.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아래 위에 두 개 붙을 수 있겠구나. 어디에 붙든 상관없이 근데 항상 거리는 뭐가 될 거예요? R. 그죠? 그죠? 그럼 기울기는 M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직선을 뭐라고 잡아야 돼? Y는 M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 직선으로부터 0,0까지 거리가 R입니다를 써봐. 루트 R. MX 증명 과정입니다. MX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얼마예요? 빵이요. 루트
m제곱에 더하기 1분의 빵빵 대입해주면 절대값의 k. 그게 뭐예요? r. 그래서 절대값의 k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 k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거 대입하면 저 직방이 나오는 거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물어보지도 않고 너무 쉬워서. 물어볼 수는 있긴 하나? 뭐 그래봤자 너희들은 빈칸초론이니까. 알았죠? 그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 공식의 기초에는 뭐가 있다? D는 R이 있다. 알았지? 자, 그리고 일단 원바퀴 점. 원의 접선 공식은 몇 개예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선생, 그럼 얘는요? 2가지 풀이 방법이 나오지. 하나는 공식 쓸 거야. 하나는 공식을 안 쓸 거야. 이 2가지로 흘러갑니다. 공식을 안 쓰는 건 뭔데? D는 R.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럼 공식을 쓰는 거는 뭘까? 공식이 2가지인데요. 근데 둘 다 접점이 주어지거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쓰는 거잖아. 근데 안 주어졌는데 어떻게 공식을 써? 가정을 하는 거지.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 x1, y1으로 잡는 거야. 여기서 이 접점의 x1, y1은 주어진 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x1, y1은 너희들이 잡은 미지수 x1, y1이 되는 거야. 알았죠? 으로 가정을 합니다. 기술이 아니고 가정이요. 가정을 하고 나면 공식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공식을 썼다는 얘기는 뭐가 됐습니다? 접한다라는 성질을 만족을 한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뭐 해줍니다? A, B를 대입해봐. 물론 A, B는 주어진 점 상수예요. 근데 선생, 미지수 2개잖아. 그럼 하나는 뭐야?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이랑 연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잘 안 써. 물론 필요할 땐 써야지만. 알았죠? 속이 졸리지. 그래요. 자, 2번째. 두 번째. 공식을 쓰긴 쓰는데 기울기를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지. 그러고 나서 뭘 써요? 공식을 써요. 공식을 썼다는 얘기는 접선입니다 라는 얘기잖아. 접선입니다. 접한다라는 성질을 썼어. 미지수 아직 누구 남았어? M. 그럼 그 M을 가지고 뭐 해주는 거야? 역시 A, B를 대입해봐. 그럼 이번엔 미지수 몇 개예요? M 하나니까 M 값이 나오겠지.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다? 접선 구해지는 겁니다. 자, 다시. 그러면 성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거냐? 지금 공식을 쓰는 거는 접한다라는 성질을 먼저 쓴 다음에 그 녀석이 A, B를 지납니다 라고 쓰고 있는 거야. 그게 첫 번째 풀이 공식 사용하는 거.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요. 공식을 안 쓰고 싶어. 근데 공식을 안 쓸 때는 순서가 거꾸로예요. 먼저 A, B를 지나는 직선을 잡아주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거 뭐야 지금? A, B를 지나고 있습니다 라는 성질을 쓴 거고 근데 그게 뭐가 되는 거야? D는 R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뭘 쓴 거야? 접한다라는 성질을 쓴 거지. 무슨 순서인지 알겠어? 거꾸로 가는 거야. A, B를 지나는 직선이 접합니다랑 접하는 직선, 접선이 A, B를 지납니다라고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알았죠? 둘 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세요. 나는 얘를 정말 많이 썼지만 너희들은 공식을 외워주고 했으면 좋겠어. 이게 훨씬 빠르기는. 외울 게 많아서 그러지. 알았지요? 알았지요? 예. 그리고 뭘 어떻게 가정할지는 물어보는 거에 따라 사실 좀 다릅니다. 알았죠? 그거는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자, 그래서 오늘은 갈 길이 좀 멀다. 유형 13번 너희들이 푸세요. 2점에서 만나니까 D가 커, R이 커? R. 그렇지. 외우지 말고 머릿속에서 빨리 그림을 그리면 좋겠고 외워진 사람은 당연히 외운 대로 가시고요. 알았죠? 필기 참 깨고. 그래요? 눈이 또 이러고 있어서. 커피를 마시는 참이야. 쌤 사진 눈이 안 찍기요. 좋았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눈이 실명될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합니다? 유형 15번으로 가볼게요. 직선이 원에 접합니다. 뭐 쓰면 돼? 그렇지. D는 R이다. 이건 안 한다. 위치 관계는 너희들이 하세요. 알았죠? 나 접선하러 갈 거야. 자, 그러면 1178번으로 갑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저께 얘기했던 접선의 길이 등장한다, 그렇지? 도현 씨, 접선의 길이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였지? 원 밖의 점에서 원을 향해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원 밖의 점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접점까지의 거리. 그거를 우리는 접선의 길이라 불렀습니다 라고 했었다. 그치 도현아? 복습을 하세요. 문제를 푸는 게 복습이 아니야. 그 복습의 전부가 아니야. 알았죠? 복습을 하란 얘기는 개념 설명부터 다시 기억을 하란 얘기입니다. 알았죠? 너 개념 노트 있어 없어? 써야 돼. 알았어? 그걸 한 번 씀으로써 너희들이 암기 과목 외울 때 뭐 하냐? 많이 써보지 않냐?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암기 과목 못 하겠지. 아, 잘해? 잘해요. 막 아, 그래? 알았어요. 근데 암기 과목은 진짜 잘하는 애들 보면 있잖아. 일단 외울 때는 괜찮아. 외우고 나서 뭐 해보냐면 빈 종이에 쫙 써봐. 진짜 하나도 안 보고 다 쓸 줄 알아. 외운 거를 쓸 줄 알아. 근데 그렇게까지 외워야 돼요? 그렇게 한 애가 1.0이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얘기하거든. 나도 몰라. 대가리 먹고 외워야 돼. 그러니까 걔는 시험 기간에 뭐 하고 있냐면 쌤 저 빈강의실 써도 돼요? 막 이래. 써라 하고 준단 말이야. 그러면 걔 혼자 여기 칠판에 까득 뭐 하고 있냐면 사회 시험 범위를 전부 다 막 내용 다 쓰고 있어 혼자. 그 걔가 내신 1.0이에요. 할 말이 없지 뭐. 1.0. 1.0. 쌤 기숙사에도 있어요. 그래 그런 놈들이. 근데 그런 애들 중에도 진짜 못한 애들도 있고. 칠판 하나를 있을 줄 알았어요. 역사 30분 동안. 그치. 근데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 평소에 수학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야. 왜 그렇게까지 외우냐? 이게 내가 한 번씩 하는 말 중에 너희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는 방법이 뭔 줄 알아? 너희들 스스로 선생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 그건 좋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알려주듯이 평소에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수학도 마찬가지야. 개념을 안다? 내가 지금 얘기할 때 너희들이 얼버무릴 줄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따라 말하는 앵무새들. 그거는 모르는 거랑 비슷해. 수학은 개념을. 알겠죠? 개념을 정확하게 안다는 건 야, 너 원방에 대해서 아는 거 다 설명해봐. 이렇게 너무 큰 범위로 얘기해도 얘기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또는 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공식을 불러봐 라고 했을 때 바로 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어디 있냐 근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불러봐 라고 했을 때 바로 따다다닥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 또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왜 그렇게 나온지, 점과 직선 사이는 아닌데 아무튼 증명했었던 그런 녀석들 같은 경우에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까지 아는 게 수학 개념을 제대로 진짜 제대로 아는 거고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너희들 그냥 혼자 시험 문제 풀듯이 하면 돼? 아니요. 내가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잖아. 나도 시간 안에 풀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누군가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일단은 시간에 맞춰 풀든 말든 나는 일단 풀이 과정을 쓸 때 내가 칠판에 너희들한테 풀어주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게 똑같이 풀어. 왜? 그 문제를 푸는 과정 자체가 나한테, 그 문제를 혹시 못 풀었을 때 다시 돌아와서 풀어야 되는 나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정리 서술을 해두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가 혹시 나와서 그 답이 안 나올 때 다시 보면은 보이거든. 근데 꼭 이런 애들이 있어. 야, 뭐 도현이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몇 번 질문이 오라고 했어. 근데 내가 바로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걔 너 어떻게 풀었냐 해서 만약에 설명을 이렇게 풀었어요 라고 했는데 그럼 풀이 과정이 틀린 게 없어. 그럼 내가 만약에 너희들한테 도현이한테 야 그럼 너가 계산 실수했겠지, 풀이 과정 자체는 맞아, 방향이 맞아 라고 하면은 아 그래요? 하면서 내가 틀린 부분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몇 명 될까? 몇 명 없다. 꼭 그렇게 하면 돌아오는 말이 뭔지 알아? 실수한 거 없는데? 너희들 시험 문제 풀다가 검토할 때 그런 적 있지 않아? 분명히 2번 풀고 3번 풀었는데 똑같은 답이 나왔어. 근데 알고 봤더니 계산 실수야. 그런 적 있지 않아? 스스로의 풀이 과정 자체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맞네 하고 넘어가면은 그냥 실수했던 거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간다. 다시 풀어봐야 돼. 틀린 곳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그게 검토야. 뭐 갑자기 왜 이게 나왔지? 얼마 전에 답답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평내에서. 왜요? 어떤 애가 방금 그 얘기가 평내에서 어떤 A 얘기야. 실수한 거 없는데? 바로 찍어. 그래가지고 막 너 풀이 과정을 그때 전화 중이라서 나 걸어가고 있어가지고
야 풀이 과정을 쭉 읽어봐 해서 쫙 읽는데 딱 봐도 실수했어. 야 이거 다시 한번 풀어봐 하고 그냥 얘기를 해줬더니 맞는데 자꾸 이러는 거야. 여자이거든. 한 3번쯤 하고 나서 그 내가 이제 풀이 과정을 다 약분했지. 그러면 2A야 A야 막 이러고 있어. 약분을 해야 되는데 안 해놓은 거야. 그럼 풀이 과정은 뻔히 뭐 어떻게 돼 있겠냐. 슥슥슥슥슥슥 흘려 쓰듯이 너희들 풀이 과정에 나오는 그 풀이 다시 보면 도대체 어떻게 풀었는지 볼 수 없는 그 풀이 설명하듯이 문제를 풀어. 그게 서술형 대비야 고등학교에서는. 알았죠? 서술형 대비가 고등학교에서는 딴 게 없어. 중학교는 말 그대로 진짜 논문 쓰듯이 서술했지만 고등학교는 풀이 과정만 잘 보여주면 돼. 알았죠? 그치 중학교 게 문제지. 사실 그거에 맞들려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그거에 적응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서술형 쓰는데 한 30분 걸린 애들도 있어. 진짜 그 객관식을 10분 안에 빨리 풀지 않으면 걔는 빵점 뭐 이런 애들도 있어. 그 걔가 이제 평내고 전교 1등인데 그런 놈도 있어. 한 20, 30분을 쓴대. 풀이 과정 답안지를 오버했겠지. 뭐 어떻게 20분, 30분 쓰겠니? 50분 시험에. 뭐 한 10분, 15분 동안 서술형 답만 체크를 하고 있대. 야 너무 자세히 쓰는 거 아니냐 하면서 내가 서술형 답처럼 한번 써보라 했더니 중학교식 서술형 문제가 아직도 나오더라고. 지금 고2인데. 그 고쳐야 되는데 성격상 걔는 고치지 못하고 있어 지금 계속. 시간 안에 잘 풀면은 뭐 상관없어. 지금은 뭐 다 풀고 있으니까 계속 100점은 나오는데 슬슬 과목이 어려워지잖아 이제부터는. 진짜 부럽다. 그래서 아슬아슬한 상태랄까? 이번 시험도 검토 한 번도 못했대. 그냥 다행히도 실수 안 해서 다 맞았기는 했는데 실수 한 번 하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지 걔는. 서술형 시간 줄여야 되는데 아무튼 일단 갈게요. 78번. 그래서 원의 접선의 길이라는 얘기는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을 향해 접선을 그었을 때 그때 접점까지의 거리, 보통은 t라고 하는데 지금은 q라고 잡혀있다. 그죠? 됐죠? 그 길이를 우리는 접선의 길이라고 하고 지금 문제처럼 PQ의 길이를 구하세요가 아니라 접선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해도 너희들은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당연히. 그러면 중학교 때는 뭐라 그랬어? 중심과 저 Q 사이의 거리 그리고 중심과 P 사이의 거리를 제공을 한다 그랬지. 그러면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건 결국 뭐다? 얘가 수직으로 만납니다 라는 성질을 아냐? 라고 물어보는 게 다였고 이제는 그거는 당연히 알 테니 이걸 안 줄게. 너희들이 구해와. 이 얘기밖에 없어요. 중심의 좌표 몇 콤마 몇입니다. 벤지름의 길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P가 어디냐? 3,6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P와 중심 1,2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반지름도 찾아주세요. 이 얘기밖에 없다고. 알았죠? 아까 현의 길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x좌표 빼면 2, 제곱하면 4. y좌표 빼면 4, 제곱하면 16 루트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 얼마가 되겠죠? 20 빼기 9니까 루트 11 되겠다. 그죠? 답은 루트 11. 끝.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치? 접선의 길이는 따로 설명 안 합니다. 한 번 더. 알았죠? 문제 잘 풀어 오세요. 물론 더 어려운 문제들도 많아요. 알았죠? 알았냐고? 네. 81번 풀어볼래요? 아니다. 별표 쳐. 너무 하나하나 다 풀면 재미없잖아, 숙제가. 그치? 뻔한 거 풀면 재미없잖아. 81번 별표 치세요. 단골 손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유형 17번으로 넘어갑니다. 또 원의 위치 관계다, 그치? 뭐 한대요? 만나지 않겠대. 만나지 않으면 D가 커, R이 커? 그렇지, D가 크다, 그치?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지냐? 네. 그럼 D와 R 비교해서 D가 더 크다라고 하면 K 범위 나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어디로 갑니다? 유형 18번. 요거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다, 그치? 뭐야? 원 위에 있는 점 P와 어떤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최대 최소.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원과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고 있어요. 그때 최대 거리, 최단 거리는 어떻게 된다?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에다가 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이요. 반지름을 더하거나 빼면 뭐가 나오게 됩니다?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됩니다. 맞죠? 네. 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 멋있는 남자. 87번 풀어보세요. 갑자기? 너무 갑자기인데요? 87번 풀어보세요. 완벽하게 틀렸어. 근데 지우지 말지. 어디를 틀렸는지 좀 보지. 자, 일단 원 위에 있는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 중에서 뭐 정수인 점의 개수를 찾으라고 해서 문제가 바뀌는 건 아니야.
뭐뭐뭐뭐인 정수인 점의 개수, 정수인 것들의 개수라고 하면은 보통 범위를 구하세요랑 같은 거지. 근데 범위를 구하세요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최대 최소 구하세요랑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원이 있어. 직선이 있고.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다. P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P가 최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3, 마이너스 2다 그죠? 거기서부터 거리를 일단 찾아. 그리고 반지름 찾고 더하고 빼고 할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그 거리가 가장 클 때와 작을 때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수인 거는 그 사이에 있겠지 당연히. 알았죠? 가보자. 그런 식으로. 자, 그럼 요거 거리부터 찾자. 일단 루트 뭐예요? x의 개수, y의 개수, 제곱. 그 다음에 3,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보세요. 6 플러스 6, U 플러스, 난 KT예요. 조만간 SK로 갈아탈 거예요. 자, 루트 13분의 얼마죠? 26? 루트 13분의 26? 그럼 뭐예요? 2루트 13이다, 그치? 오. 됐죠? 네. 야, 도현아, 너 아직도 루트 2분의 2를 유리화해야 되니? 네. 머릿속에서요. 야, 그냥 이거 이게 루트 2 곱하기 루트 2라고 생각을 해서 약분하면 안 돼? 오. 이게 100점. 이걸 왜 유리화를 하고 있어,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너가 아까부터 대답이 이상하더라. 그래. 이것도 약분해서 루트 3 하면 되잖아. 중수 과정이 재밌어가지고. 그럼 이것도 루트 13 약분을 했다 치고 그럼 분자에 13이 있었지. 13은 루트 13 곱하기 루트 13이니까 약분해서 루트 13 남았다 하면 되잖아. 짜식아. 아무튼 갑시다. 그럼 얘의 길이 얼마예요? 2루트 13 나왔어. 벤질은 얼마예요? x-3의 제곱 더하기 그렇지. 이렇게 고쳐주면 13. 여기도 13. 벤질은 얼마? 루트 13. 자, 그러면 일단 최대값 얼마? 최소값 얼마? 루트 13이겠지. 근데 뭐가 틀린 거지? 그러면 P의 개수는 자, 일단 이걸 뭐라고 부를까? 이 거리를 우리가 A라고 할까? A라는 그 거리는 요 거리 요 사이의 거리 A의 범위는 루트 13보다 크거나 같고 3루트 1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맞죠? 얘는 대략 얼마예요? 3점 몇이고요. 얘는 몇이에요? 얘가 루트 117. 땡큐. 이니까 10점 몇이다, 그치? 11일 가면은 121이니까 안 되고. 그러면 그 사이에 몇 개 있어? 정수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뭐 이렇게 세던가. 아무튼 7개. 그 답은 몇 개? 14개. 왜요, 선생님? 전 P의 개수잖아. P의 개수잖아. P. 만약에 거리가 5인 거는 여기도 5지만 여기도 5잖아. 각각 2개씩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질문. 그래서 2배가 답이에요. 알았죠? 선우씨? 알았지? 거리가 가능한 것은 거리는 몇 개인가,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7개가 답일 거고. 근데 지금 P의 개수니까. 그럼 질문. 얘들아,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았다 치자. 최대값이 지금처럼 3루트 13이 나왔어. 최소값을 찾아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2가 나왔다. 너무 작다. 한 5가 나왔다고 치자. 정수가 거리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P의 개수는 몇 개? 거리가 정수요? 네, 거리가 저거랑 똑같잖아. 자, 일단 거리는 그러면 어떻게 돼? 얘들아, 거리는 어떻게 돼? 5보다 크고 3루트 1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그럼 A로서 가능한 거는 뭐야? 5와 6과 7과 8과 9와 10까지. 답은 몇 개 그럼? 11개가 답이죠. 자, 5가 되도록 하는 P는 하나입니다. 이 단순한 아이들아.
왜 막 가지고 노시네요? 5가 되도록 하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 얘는 두 개가 있지만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 직원이 말해. 아니 약간 야매반가? 단세포들아. 드리블을 치세요. 자꾸. 메시네. 자, 알았죠? 이상한 실수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자? 원과 접선에 대한 얘기로 가보자. 아무튼 요거 알아나? 요게 학교 시험은 생각보다 자주 나온다. 왜? 학교 시험은 실수 유도하거든. 알았죠? 요거 참고해놔. 지금 문제는 루트라서 사이로 가고 당연히 모든 정수인 거리들은 P가 2개씩 존재하는 게 맞아. 그래서 쉬워. 근데 최단거리나 최장거리가 정수가 나올 때는 점의 개수 찾을 때 실수 조심하세요. 양끝점들은 가장 짧은 길이와 가장 큰 길이가 나오도록 하는 P는 오직 하나씩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럼 얘가 정수가 돼도 좀 이상하겠다, 그치? 최대일 때도 하나, 최단거리, 최소거리일 때도 하나, 나머지는 2개. 알았지? 알았지? 예, 필기한 잠 깨고요. 자, 몇 번으로 갑니다. 원의 접선에 대한 얘기로 갑니다. 뭐가 주어질 때? 기울기. 기울기 어떻게 주어졌어요? 수직. 그치? 수직과 평행. 내가 원래 직선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일부러 안 했고, 수직과 평행이 나오면 당연히 기울기 얘기로 들어가야 된다. 필기야, 눈을 뜨세요. 자, 이 녀석의 기울기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렇지?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기울기는 뭐예요? 그렇지. 기울기가 이짜리 원의 접선 구하시오.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r 루트 기울기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끝났다, 그치? 졸라게 쉬워요, 맞죠? 기울기가 주어지는 거는 애들 장난입니다. 두 번째, 뭐가 주어져야 돼? 접점이 주어져야 되는데 왜 그 문제가 없냐? 다음 장 있나? 아, 있다. 아닌데. 위에 한 점인데요. 뭐? 유행 20분 있구나. 1193번 뭐예요? 원 위의 점. 원 위의 점은 당연히 그게 접점. 맞죠? 그러면 뭐야? 얘는 ax 더하기 by는 얼마예요? 20. 근데 선생, 기울기가 제공이 됐는데 마이너스 b분의 a가 2니까 아직 미지수 하나 모르는 거 아니야? 어떻게 곱을 구해? 하나 더 써야지. 그 점이 문제에서는 위의 점이라고 했지만 너희들은 위의 점이라는 말 썼니? 안 썼지.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 20. 알았죠? 둘이 뭐 하는 거예요? 연립하시는 겁니다. 문제에 주어져 있는 말들을 전부 다 뭐 해주시면 돼? 식으로 써주면 돼. 위에 있다 하자마자 뭐 해야 돼? 대입해야지. 알았죠?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 뿐이고, 그거 말고 94번처럼 그냥 원 위의 점이 뭐 상수로 주어지면 그냥 바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맞죠? 접선 뭐예요? x 더하기 2y는 5. 됐죠? 근데 그 접선이 얘랑도 접한대. 그럼 뭐야? 중심까지의 거리 d는 r. 이 녀석의 r 하면 되지. 알았죠? 어때요? 굉장히 쉽죠? 방향 잡겠냐? 자, 넘어간다. 자, 원의 접선 중에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98번이야, 98번. 원 밖에 한 점? 그렇지. 원 밖의 한 점. 어떻게 잡아야 된다 그랬었어? 아름답게. 그렇지. 미친 자야. 오늘 모기를 왜 이렇게 못 잡지? 자, 2,5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세요. 자, 뭐야? 원 밖의 점에서, 원 위의 점에서가 아니라 점에서 원으로. 이거는 원 밖의 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뉘앙스에서 알아야 되고. 어찌됐건 뭐야? 얘는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에 대한 얘기니까 공식을 쓸지, 공식 중에서도 접점을 가정할지 기울기를 가정할지, 그리고 공식을 안 쓰고 싶으면 D는 R 쓸지를 고민을 하는 건데, 지금은 뭐 해주는 게 제일 편해? D는 나는 일단 배제하자. 웬만한 공식 쓰자. 뭘로 잡아? 기울기를 잡아? 접점을 잡아? 기울기를 잡아야지, 이 사람아. 물어보는 게 기울기잖아. 알았죠?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즉 문제에 따라서 뭘 미지수로 잡을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고민을 하는 거야. 알았니? 네. 그럼 얘는 뭐야? y는 mx 플러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입니다. 됐죠? 필기야? 근데 그게 뭘 지납니다? 2,5도 지납니다. 알았죠? 아, 그럼 뭐야? 대입하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까요? 필기야? 이 몇 개? 이 몇 개? 3개. 자, 간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다? 5는 2m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m제곱 플러스 5예요. 루트 나온다, 그치? 그럼 뭐야? 넘어가서 양변을 뭐 해주, 제곱. 왜 5냐고? 5 들어가야지. 분배. 그 양변, 이거 넘어가서 뭐 합니다? 제곱합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5니까 제곱하면 4m제곱 마이너스 20m 플러스 20m. 미안해, 나 혼자 웃었어. 그리고 다 우변으로 넘어갑니다. 됐죠? 그럼 뭐예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네요. 맞나요? 자, 답은 기울기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0이 답이야. 오케이? 왜? 이것을 만족하는 m은 두 개가 등장하는데 그 둘이 곱을 물어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가 되는 거지. 답이 마이너스 25인데요? 없다고? 또 계산 실수했나 봐요. 빨리 찾아라. 뭔가 저희 루트에서 실수가 났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오케이, 땡큐. 자, 이렇게 풀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뭐가 위험하냐면 원래 그래서 내가 사실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이 공식을 잘 안 쓰는 거야. 얘는 D는 R이 맞네. 왜냐면 내가 이걸 안 봤다. 쏘리. 원의 중심이 이동 안 됐을 때는 그렇고, 그럼 원의 중심이 이동되는 원에서는 어떻게 되는데요? 공식이 그대로인가요? 아니지. 그걸 놓쳤구나 우리가. 얘는 자, 잘 봐. 접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뭐 하라 그랬어? 얘는 쉬워. 뭐요? x1-a 곱하기 x-a 더하기 y1-b 곱하기 y-b는 뭐예요? r제곱이에요. 이 뭐야? 얘도 마찬가지야. 결국 x-a가 두 개 곱해져 있고 x가 결국 몇 개? 두 개가 있잖아. 둘 중에 하나에만 대입하세요란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 근데 기울기가 주어지면 뭐 해야 돼? 공식 쓸 수 있어? 저대로? 아니요. 응용을 해야지. 그게 뭐가 필요하면 도형의 이동이 필요하고요. 결국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중심이 이동되면 기울기 주어진 공식 쓰지 마세요. 알았죠? 더 지저분해. 그래서 쏘리, 난 중심이 안 이동된 줄 알고. 그럼 뭐 하세요? 이게 아니라 D는 R 쓰러 갑시다. 알았죠? 네. 예. 그럼 푸세요. 알았죠? 오케이. 어떻게 하면 돼? Y는 기울기 몰라. 2,5를 지나. 그래서 mx 마이너스 플러스 아이씨 왜래?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게 뭐? 2,5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중심 마이너스 1,4까지 거리를 찾아보면 뭐가 나와야 돼? 반지름이 나와야 돼. 이 공식을 쓰면 됩니다. D는 R. 알았지? 이건 정리하는 거는 생략할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랑. 알았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았니요? 네. 이거는 여기다 넣으면 안 되지 그러면. 왜 여기다 들어가 있냐? 그럼 어디 들어가야 돼요? 밑에 있는 것도 무시할게요. 그러면 밑에 건 다 뭐 하라는 얘기야? D는 R. 중심이 0,0이면 공식. 알았죠? 예. 옆으로 갑시다. 유형 22번 뭐예요?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얘들아. 근데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면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학교 문제입니다. 알았죠? 중딩 때 배웠던 거야. 언제? 중3 2학기 기말고사 때. 뭘 배우냐면 석규야? 자는 거 아니지 너는? 아 그래요? 자, 공통접선의 길이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중학교 때는 공통접선이라는 말은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는 알려줬었거든. 어차피 고1 때 하니까. 근데 너희들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통접선의 길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필기야. 아 예.
행사를 갖다가 거의 엄준식인데. 자, 뭔가 익숙한데? 공통 외접선이라 부릅니다.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는 거는 중학교였고 이제는 이름도 기억을 하세요. 바뀌는 게 두 번째,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릅니다. 두 원의 안쪽으로 지나간다 그러고 이거는 밖으로 지나간다라고 해요. 이렇게 붙으면 바깥이잖아 둘 다. 그런 의미고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만 기억을 하면은 이거는 공통 내접선이야 공통 외접선이야? 공통 내접선? 그러면 이건 공통 내접선이야 외접선이야? 이거는 외접선. 왜요? 접선을 기준으로 한쪽에 붙어 있으면 외접선이고 양쪽에 붙어 있으면 내접선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알았죠? 알았죠? 아무튼 이거는 뭐 지금 나오는 건 아니고 예전에는 명칭을 배워서 이것도 했는데 요즘은 명칭 물어보진 않으니까 상관없고 아무튼 이 녀석의 그림 공통 외접선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든 요 그림이 등장하든 너희들은 그러면 보조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무슨 그림이냐면 원에 접하는 그림들이 나왔네. 당연히 보조선 2개 맞냐? 두 번째? 왜? 왜? 약간 저희 반 닮은 것 같았어요 방금. 왜? 아니에요. 기분 나쁜데? 담임 선생님 몇 살이야? 48이요. 아이씨 새끼야! 누가? 잘 모르는데 그냥 던져봅니다. 아이씨. 맞겠네 근데.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뭐요? 보조선 얘 하나 더. 왜? 접했잖아 여기서. 원들이 접하면 자동으로 너희들은 뭐 해주세요? 연결하세요. 왜? 반지름과 반지름의 합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는 그러면요. 접하진 않지만 원들이 접하진 않지만 선들은 접하고 있거든. 그럼 보조선 뭐 그어야지? 당연히 점을 향해 그어야지. 맞나요? 네. 그리고 두 원의 중심 뭐 하세요? 반드시 연결하세요. 자, 그럼 안쪽에 접하는 내접선은요. 역시 마찬가지야. 뭐 해주세요? 접점을 향해 선을 그어주세요. 두 번째 뭐 해주세요? 중심들끼리 연결해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통 접선의 길이는 얘를 말하는 거거든. 그 녀석을 옮겨주세요. 여기도 옮겨주시고요. 여기도 뭐 하세요? 옮겨주세요. 뭐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들이 만들어집니다. 얘는요.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고 알았어? 어머.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고 내가 구하고 싶은 L이라는 길이는 여기로 옮겨진 길이로 구하러 갈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고 여기는 반지름 빼기 반지름이지. 여기도 반지름 빼기 반지름이지. 됐니?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로 L을 구하려면 하나가 더 필요하네. 누구? 초록색. 얘는 점과 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고 얘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고 얘는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에요. 물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도 맞지만. 알았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럼 피타고라스라는 얘기야. 이 그림 자체를 기억하세요. 계속 물어봅니다. 알았죠? 그래서 학교 시험 단골 손님 중에 누구 있어? 원 이런 그림들 자주 만납니다. 이제 너희들. 알았죠? 저희 다음 시험에 나와요? 이번 시험에 나오겠죠. 아니 다음 네? 테스트. 아, 다음 테스트 때? 몰라? 내가 발견을 하면은 낼 거고 발견 못하면 또 그 다음으로 미뤄지겠지. 이제 도형이동 끝나면 이제 또 시험 범위는 전 범위로 늘어납니다. 테스트는. 필기야!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도용이동까지. 괜찮아 필기야. 이동까지 해야 되지 않아? 너네 원반까지야? 이동까지야? 이동까지 아니야? 이동까지는 맞긴 해요 일단. 시험 범위? 그러면 이동해야지. 들어간다. 자, 아무튼 오늘 숙제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네. 이동으로 넘어가야죠.
186페이지. 아, 센 C는 뭐 할 사람들은 해. 근데 나는 지저분해서 개인적으로 안 합니다. 다음 책이라고. 자, 다음 장으로도 아니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면 186페이지로 가는데요. 186페이지로 가보면 점의 이동 나오고요. 도형의 평행 이동 나옵니다. 평행 이동까지는 해와라. 이건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아서. 네. 알았죠? 그럼 어디까지? 1288번까지요. 물론 C단계, A단계 빠지니까 실제 문제는 뭐 한 60개 정도밖에 안 돼. 88번. 알았죠? 수행평가 많으니까 일부러 더 많이 안 나가는 대신에 다음 센이 끝나고 나면 우리도 달린다. 알았죠? 수학도 달려야 된다. 마플로 가서 그 문제 프린트까지 해서 달릴 거예요. 알았죠? 여기까지 할게요.